미선쌤의 라이프 스토리텔링. 안녕하세요. 미선쌤의 라이프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늘도 미선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사일 때와 학부모일 때의 관점이 좀 다른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싱글일 때의 교사의 삶, 즉 결혼 전에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학교, 집, 교회, 도장을 오가는 일정한 패턴 속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하고 에너지를 모두 쏟은 뒤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서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했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 에너지는 사방으로 더욱 흩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최근에 학부모 민원 중에 교사에게 선을 넘는 말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여성 교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선생님은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아이들 마음을 너무 몰라요. 라는 말입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양육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가정의 입장이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과 교육학적 근거에 따라 지도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가르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 교사였던 시절과 학부모가 된 지금의 입장 사이에는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공교육의 교육 방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한국 사회에 살아가며 타인과 함께 협력하고 또 맞출 건 맞추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필요한 요구를 또 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사의 관점과 학부모의 관점을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 문제입니다. 이게 학교 숙제인지 학부모 숙제인지 말입니다. 저는 현재 숙제를 자주 내주지 않습니다. 이는 교직 생활 중 시행착오를 통해서 정한 기준이에요. 과거 경기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 중간 기말 시험이 있던 때이죠. 이때 대부분 학생들은 학원을 다녔고요. 학습지나 공부방 과제까지 수행해야 했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과제에 쫓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심지어 학교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가 되면 공교육은 시험을 보는 곳, 사교육은 점수를 올리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 지친 아이들에게 부담을 더 주고 싶지 않아서 숙제를 줄였습니다. 또 10년 전에 저 전담교사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긴 연휴 동안에 숙제를 아이들한테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날과 연휴 기간에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맞다. 진짜 진정한 어린이날에 애들 못 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걸 좀 잘 생각하고 내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근데 이제 제가 전라도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다음에는 이 숙제를 내주지 않으면 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숙제는 안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가능한 학습 다 하고 오답 정리까지 다 마치고 하도록 지도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과제를 가정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학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 자녀의 담임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가 저한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행동이 느린 우리 11월생 아들이
숙제를 가져오면 제가 하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하도록 지도를 하게 해야 되지만 글쎄 말이에요. 어느 날 그 2022년 교육과정 3학년 사회교과서에서 교과서 문제를 숙제로 내두셨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매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아직 접하지 않았던 때이고, 교사인 저도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하고 답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작성해가지고 보냈는데, 다음날 그게 틀렸다고 다시 고쳐오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수학 문제 풀이라면 오답 풀이라도 해서 이제 제가 답을 알 텐데, 이 사회 교과서에서 오라는 답이 뭔지 모르겠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아이도 모르는데 혹시 다른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인데 왜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과제로 내준 거야? 라는 또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교사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학부모님들은 아마 이 숙제를 보고 나서 저보다 더 깊은 빡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애들 숙제가 아니라 학부모 숙제, 내 숙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완전히 진짜 교사 입장과 학부모 된 엄마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숙제가 하루에 한 3개나 4개 주어지면요, 이제 아이들, 특히 늦은 애들은 해결하는데 최소 1시간 걸리죠. 성인한테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계속 숙제 여부와 정답 확인을 계속 신경 써야 했고,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비교적 일찍 귀가하는 부모도 힘든데 이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더 숙제 점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는 학습의 완성과 심화를 위해서 숙제가 필요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습이 그냥 학교 안에서 다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인터뷰 같은 그 가정 참여형 과제는요, 숙제로 얼마든지 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안내장과 동의서입니다. 선생님들은 빨리 내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사실 최근 학교 교육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개인정보 보호랑 체험학습으로 다양하게 신청서와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보통 이 알림이나 학급 SNS를 통해서 안내를 제공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 안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사인 저는 개별 연락을 통해서 안내장을 내도록 안내하고 있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특히 3월 초에 많은 안내가 전달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 미신청 여부 헷갈릴 수 있어요. 미신청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우유를 먹이게 하고 싶으면 미신청 안내장에 동의를 표시해서 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는 매년 보통 모으거든요.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을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홈페이지, 학급 밴드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애들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학교 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요해요. 안내장이 완전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가 가정통신물을 전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요.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가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특히 저학년 남학생 경우 이런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저 역시 학부모로서 제 아들의 책가방을 살펴보면 가정통신문이 책 사이에 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결론. 교사 입장에서는 제발 동의서를 제때 빨리 내주세요 라고 바라는 거고, 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놈의 안내장이 뭐야, 뭐고 이게 뭐야, 저게 저건가, 아이 잘 모르겠어, 아우 그만 가져와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학습입니다. 도시락과 관련된 거예요. 과거 소풍날에는 부모님이 준비해 두신 도시락이 큰 즐거움이었죠. 애들 막 엄마가 싸준 예쁜 알록달록한 도시락 가져오면서요. 현재는 소풍이 체험학습으로 변화하면서 학습활동 그런 중심으로 많이 강화됐죠. 근데 어찌하든 애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났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애들의 개인 도시락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평소에는 급식이 이제 아이의 식사를 책임지죠. 학교 급식. 하지만 체험학습 날에는 그 부담이 가정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급에 회장, 부회장 이런 임원 어머니들께서 선생님들의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들 도시락 챙겨주지 않는 거 아시죠? 담임선생님들도 그 출장비로 식사 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도시락만 챙기면 돼요. 그런 분위기가 됐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허용이 됐죠. 근데 이제 다른 관점이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아침 시간이 되게 애들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현장 체험학습 가는 날에 제 딸이나 제 아들도 현장 체험학습을 같이 갔거든요. 같은 학교 다니면. 그래서 도시락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김밥을 쭉 구매해가지고 이걸 도시락에 쌓아서 보내죠. 근데 제 아이는 오히려 친구들의 정성스러운 부모님이 싸주신 예쁜 도시락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저도 체험학습 비용에 식사가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부모 입장에서요. 그리고 실제로도 교사 선생님들도 그 식사가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하려고 하거든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프로그램 특성상 도시락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촬영 대절비나 입장료가 높은 경우에는 식사까지 지원하기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러면서 왜 도시락을 싸오겠느냐 하면서 교사를 탓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봤고. 근데 사실 이건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도적인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학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이번 체험학습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도시락을 꼭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꼭 도시락을 싸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점심 제공해주는 체험학습 해주세요. 아니면 오전만 체험학습하고 학교 돌아와서 급식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사의 관점과 학부모의 관점, 교사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은 미묘하게 달라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숙제가 없고 안내장이 적으며 체험학습 시 도시락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학부모일 때의 관점입니다. 반면 교사 입장에서는 초등교사로서 공교육 입장에서 숙제는 학습 보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안내장은 법적, 행정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도시락은 예산과 운영상의 한계로 가정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의 관점이에요. 네. 당연하겠지만 이 두 입장은 모두 타당하며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죠. 저는 교사이자 학부모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관점이 좀 더 강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학부모 관점, 어떨 때는 교사 관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관점이든 아이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교사 관점과 학부모 관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동의도 되고 공감도 되시나요? 그렇다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선쌤의 라이프 스토리텔링